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개인적인 일정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구독자님과 약속드렸던 일주일에 한 2건의 동영상 탑재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 갖고 있고요. 요즘 아침 그리고 낮 기온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구독자님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에 탑재되어 있는 보도자료 한 편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학교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공문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 안이 이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배포가 되었고 의견을 주실 선생님들께서는 의견을 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이 지난 9월 그리고 10월 초 사이에 학교에 전달이 되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아마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와 가장 큰 차이는 경기교육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공교육의 확대 정책과 맞물려서 경기교육 기본계획도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 그리고 지역교육 협력을 통한 학교와 교육 활동의 장을 펼치는 경기 공유학교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배움을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온라인 학교와 관련된 이 교육의 세 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 그에 맞춰서 조직 개편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에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볼 보도자료는 경기 온라인 학교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하이러닝 플랫폼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인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하이러닝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한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서 학생마다 개별화 교육 과정이 교실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이 하이러닝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서비스 고도화로 미래형 교실 수업에 한 발 더, 교사와 학생은 더 가깝게 배움은 더 풍성하게. 이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에듀테크 할 때 요 더의 의미를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더. 그래서 이제 더에서 T가 뭐였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요거 한번 댓글에다가 선생님들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와 학생은 더 가깝게, 배움은 더 풍성하게. 이 도내 2,581개 교 중에서 학생이 49만 1,607명, 교사가 3만 8,613명이 이 하이러닝을 활용해서 교수학습 지원을 하고 또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하이러닝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공지능 논수령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뒤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챗봇,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 챗봇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고요.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하이러닝을 활용하는 선생님들마다 이 하이러닝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고도화의 중요 사항들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2025학년도에는 이러한 고도화를 토대로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형 교실 수업을 이제 일반화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래형 교수학습 통합 지원을 위해 하이러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전체 학교로 서비스를 확대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이 사실은 보도 자료를 읽을 때 가장 힘을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읽어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보도 자료를 또 작성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이러닝과 관련된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하이러닝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학년도 10월 현재 49만 명이 넘는 학생들, 그리고 교사는 40%가 넘는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에 이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162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이러닝 시범 운영 결과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올해는 전체 학교로 서비스를 확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학습 상황 분석과 콘텐츠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학습 진단 서비스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영수사과 주요 교과 5개에 해당하는 과목들에서 제공이 되고요. 수업 설계, 통합 학습장, 클래스보드 기능은 전체 학년 모든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습 진단과 관련된 맞춤형 콘텐츠 지원은 현재는 국영수 사과만 지원이 되고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하이러닝 플랫폼의 수업 설계 및 통합 학습장, 클래스보드를 활용해서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러닝 고도화를 추진해 인공지능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한층 더 강화했는데요. 올해는 교사 중심의 현장 자문단 정기협의, 하이러닝 고객센터 1:1 게시판 운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증거 기반 평가와 관련된 리플렛을 읽었는데요. 이런 정기협의나 하이러닝 고객센터 1:1 게시판에 등재된 자료들은 우리가 정성평가로서 증거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증거를 기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또 올해 평가의 주요 시책인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모니터링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도자료 한 건을 읽을 때도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좀 살피고 이 경기도 교육 정책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들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등을 좀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인공지능 논수령 진단 서비스, 그 다음에 학습 메토링 인공지능 챗봇 기능, 그 다음 교육자료 저장소 콘텐츠 라이브러리, 콘텐츠 명예전당 기능 총 4가지를 고도화했다고 합니다. 교사가 직접 논수령 문항을 출제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참조로 최종 피드백을 반영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하고 교사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논수령 문항을 출제를 하고 이제 관련된 이제 평가 자료들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리고 교사가 일일이 그걸 읽고서 채점을 하거나 피드백을 줬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하이러닝에 탑재된 관련된 문제를 하이러닝 플랫폼 안에서 논수령을 작성을 하면 그것을 이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요. 분석 결과를 교사에게 제공하면 그 분석 결과에다가 선생님의 의견을 덧붙여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업무를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학습 멘토링, 인공지능 챗봇 기능을 고도화해서
학습 현황을 분석한 개별화 학습 안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한다. 우리 뒤에 이제 참고 자료에서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탑재된 다양한 수업 자료를 활용해서 학교 안과 밖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해 소통할 수 있고, 새롭게 개설한 콘텐츠, 명예 전당에서 문항, 교재, 영상 등 우수한 수업 자료를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또 같이 봤던 교육부의 뭐랑 같아요. 수업의 숲과 같은 거죠. 다만 수업의 숲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여기 이 하이러닝 플랫폼에서는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9월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도민 62%가 하이러닝이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34%는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의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것도 증거 기반이죠. 하이러닝 고도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34%에 대한 디지털 시민의식과 관련돼서는 미래교육 담당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또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 시민 역량과 디지털 창의 역량을 신장할 수 있게끔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장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서 수업 사례 및 체험 수기 공모, 또 디지털 교육 선도지구 연계 인식 제고 및 연수,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공유로 하이러닝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 개발과 진단도구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형 교실 수업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학교별 대표 교사를 운영하고요. 지금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대표 교사를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이러닝도 이렇게 학교별 대표 교사를 운영해서 이 대표 교사가 핵심 교원으로서 학교 안에 하이러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선도 교원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권한과 역할 강화로 현장의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은 하이러닝의 접근성을 이제 제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누구와 누구?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이 하이러닝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로그인부터 시작해서 활용하는 데 있는 이 편의성에 대한 신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또 어떤 선생님, 잘하는 이런 대표 선생님이나 선도교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또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튜토리얼입니다. 그래서 하이러닝 안에 처음 접속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튜토리얼을 개발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이크로 러닝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영상으로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하이러닝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하이러닝과 관련된 카페가 개설이 되었어요. 저도 한번
가입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에 지금 아마 이 핵심 선도교원으로 보이는 5명의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그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또 이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이러닝 활용에 도전하려고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카페에도 가입을 해서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자문체계 운영과 컨설팅, 또 고객센터, 일대일 게시판 의견 등 학교 현장 요구를 지속 반영하면서 서비스를 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 이제 참고 자료를 한번 볼게요. 하이러닝 가입 및 이제 활용 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대비했을 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올해 초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이제 거의 2배 이상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3배 정도 사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이러닝을 이야기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개별화 교육을 논의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사용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콘텐츠 공유 현황도 좀 보시면 이 문항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도 3만 건 이상, 영상도 10,000건 이상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공유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가 되었을 때 이 관계의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을 해서 이 학교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관련된 교육 자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쉽게 공유할 수 있게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러닝 고도화 추진 개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 번째가 AI 논수령 진단, 이게 신규로 이제 새롭게 생겼다는 거죠. 교사가 직접 출제한 논수령 문항과 답안에 대해서 AI 분석을 참고하여 즉시 풍성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논수령 문항을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채점 결과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특히 이 아마 채점 기준과 관련해서 필수 개념에 의해 논리의 정합성, 교과 성취 기준과 관련된 점수도 나오지만 평가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개선 사항까지도 이렇게 안내를 해서 선생님이 요걸 보고 학생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고도화를 한다. 이건 신규로 생기는 거고요. 학습 멘토링 AI 챗봇도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학습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개별학습 지원과 교과 지식과 관련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나의 취약한 과목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학생의 취약한 과목과 단어는 아래와 같아요. 국어 부분에서는 내용을 간추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문제를 풀거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해당 단원이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까지 하는 겁니다. 진단,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추천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죠. 또 이렇게 교과 지식과 관련된 것을 물었을 때 관련된 내용을 쉽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이제 하이러닝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본인이 궁금한 적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콘텐츠 명예의 전당이 이제 신규로 개설이 되었는데요. 활용 빈도가 높고 사용자 피드백이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공유를 하면 양질의 콘텐츠를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고요. 또 많은 선생님들이 본인이 만든 그런 학습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이 독려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이 선생님들과 관련된 뭐 영상,
문항, 교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탑재가 되고 여기에 들어와 보시고 이런 뭐 최민 선생님의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고 이거 나도 한번 활용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 플랫폼을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하이러닝은 사실은 좀 후발주자예요. 민간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활동 플랫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활동 플랫폼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하이러닝 플랫폼을 토대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 콘텐츠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이 하이러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연습들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이 교사 양성기관에서 MOU를 맺고 미리 들어와서 연습해 볼 수 있게끔 해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이러닝 아직 활용하지 않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한번 들어가서 연습해 보시고 수업에 활용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그리고 학생의 선택권,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서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항상 시간 내셔서 댓글 달아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꾸준히 이 영상을 찍고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